안녕하세요. 대부 원장입니다. 오늘은 카프카 프로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카프카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클릭 로그들을 대량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카프카에 적재할 때 프로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듀서의 기본 개념과 필수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프로듀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프로듀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프로듀싱, 즉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카프카 토픽에 생산한다는 말이죠. 아직 카프카 토픽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전 영상인 카프카 토픽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프로듀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역할, 토픽에 전송할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토픽으로 데이터를 퍼블리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카프카 데이터 전송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프카 브로커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제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프카 클라이언트인 컨슈머와 프로듀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치 카프카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그래들이나 메이븐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디펜던시로 잡으실 때 주의할 점은 바로 버전입니다. 카프카는 브로커 버전과 클라이언트 버전의 하위 호환성이 완벽하게 모든 버전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카프카 브로커 버전은 특정 카프카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브로커와 클라이언트 버전의 하위 호환성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이에 알맞는 카프카 클라이언트 버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별 하위 호환성에 대한 설명은 영상 아래에 블로그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프카 프로듀서를 작성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심플한데 위에서부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듀서를 위한 설정입니다. 자바 프로퍼티 객체를 통해 프로듀서의 설정을 정의하는데요. 먼저 부트스트랩 서버 설정을 로컬 호스트의 카프카를 바라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카프카 브로커의 주소 목록은 되도록이면 2개 이상의 IP와 포트를 설정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개 브로커가 비정상일 경우 다른 정상적인 브로커에 연결되어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카프카와 연동할 때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브로커 정보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키와 밸류에 대해 스트링 시리얼라이저로 직렬화 설정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저는 키 혹은 밸류를 직렬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바이트 어레이, 스트링, 인티저 시리얼라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요. 키는 메시지를 보내면 토픽의 파티션이 지정될 때 쓰입니다. 다음 줄에서는 설정한 프로퍼티로 카프카 프로듀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송할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카프카 클라이언트에서는 프로듀서 레코드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프로듀서 레코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어느 토픽에 넣을 것인지 어떤 밸류와 키를 담을 것인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드는 키 없이 클릭 로그 토픽에 로그인이라는 밸류를 보냅니다. 만약 키를 포함하여 보내고 싶다면 아래 코드와 같이 프로듀서 레코드를 선언하면 됩니다.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 자동으로 오버로딩 되어 인스턴스가 생성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프로듀서 레코드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데이터가 도착할 토픽, 데이터, 카프카 브로커의 호스트와 포트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생성된 프로듀서 인스턴스에 send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프로듀서 레코드를 넣으면 전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릭 로그에 로그인 밸류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전송이 완료되면 클로즈 메서드를 통해 프로듀서를 종료해 줍니다. 단 10줄도 안 되는 코드로 카프카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프로듀서가 어떻게 토픽을 파티션에 들어가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가 null인 데이터를 파티션이 한 개인 토픽에 보내면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쌓이게 됩니다. 만약 파티션이 한 개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null이므로 데이터가 라운드 로빈으로 두 개의 파티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키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토픽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우에는 by라는 밸류의 키를 1, review라는 밸류의 키를 2라고 지정해 보았습니다. 카프카는 키를 특정한 해시 값으로 변형시켜 파티션과 1대1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위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시키면 각 파티션에 동일 키의 밸류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파티션을 한 개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픽에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하는 순간 키와 파티션의 매칭이 깨지기 때문에 키와 파티션의 연결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키를 사용할 경우 이 점을 유의하셔서 파티션 개수를 생성하시고 추후에 생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프카 프로듀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과 그리고 필수 옵션, 그리고 실제로 동작하는 간단한 코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카프카 프로듀서에 대한 구현은 앞서 보신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유실 혹은 브로커의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가 옵션과 또 다른 코드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 옵션과 대응 코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프카 프로듀서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이었고요. 다음에도 카프카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카프카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공부하시다가 어렵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